충격적인 사건인데 박성배 변호사 일단 60대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 충남 서천입니다. 혼자 예. 거주하는 66세 남성 A씨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나섭니다. 지인이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찾아가 봤더니 문은 잠겨 있고 TV 소리만 들리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예.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흉계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됩니다. 예. 조사 결과 31세인 아들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A씨는 20여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생활해 왔는데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 이 아들도 열흘 만에 잡았는데 일단 그게 단서가 돼가지고 쫓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그 탐문을 하니까 아들이 온다고 했다더라. 그 즈음에요. 네. 그리고 CCTV를 확인했더니 아들의 행적이 나오고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부산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범행 10일 만에 이제 아들이 잡힌 것인데 본인이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또 자백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 경로를 보면 첫날에는 서천에서 서울로 갔다, 또 그 다음에는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검거가 됐는데 네. 그래서 경찰에선 인천과 부천은 지금 피의자가 연고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뚜렷하게 거길 왜 갔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여라도 도망가는 과정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을 헷갈리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여지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들의 범행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피해자 지인분들의 진술이 뭐 연말에 아들이 오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좀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부산에서 검거할 당시에 그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인천 지역에서 그 노 부부를 살해한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을 함에 따라서 그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왕문이를 그렇게 데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대요. 수급자인 지가 좀 1년 됐다고 하더라고. 치매가 있고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했더니 2년 됐다고 수급자로 산다 그래.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그 제3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눈여겨본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아들을 검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살해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한 80세 남성의 카드, 도장 그리고 현금 3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라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의외로 자신이 지난 5일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아마 경찰이 깜짝 놀랐을 텐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겠죠. 경찰이 급히 범행이 일어났다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찾아가 보니 두 노부부가 살해되어 있는 현장이 그대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피의자의 진술이 맞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피의자는 본인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부부를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아버지를 살해한 거는 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죠. 더 큰 범죄인데 예.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면 이것도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해입니다. 강도살이면 형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 사람 진술대로 존속살해와 강도살인 그것도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총 3명을 살해한 것인데 모두 단순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역시 높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주일 사이에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3명을 살해한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 피해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렇잖아도 예전에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나와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아버지를 네. 살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는 자포자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계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히고 난 다음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노부부 살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느냐. 그건 다름 아닌 피해자 명의의 카드와 도장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진술하면 형을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진술한 것인데 이건 자수는 아닙니다. 자수는 본인이 먼저 재발로 수사기관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거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하는 건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감면 적용을 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유영걸 대표 이 희생된 80대 노부부 사연이 짠합니다. 그렇죠. 그 할머니는 81세, 할아버지는 80세인데
인천에 이제 빌라 다세대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할머니가 저 치매가 좀 심하시대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집에서도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이나 어디 그런데 치료 시설로 보내지 않고 할아버지 힘으로 할머니를 돌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병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서 1년 전부터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 그 몇 분 안 되는 걸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힘겹게 사시는 그 분들을 그 강도 살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면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피 과정에서 가다가 뭐 마땅한 데 있으면 도피 작업을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좀 힘든 노 부부를 저렇게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혹한 그런 범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은 치료 전력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존속 살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네.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이제 출소를 해서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 아버지까지 찾아가서 그런 잔혹한 범죄를 했는지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계획 범죄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도피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이 80대 부부한테 뺏은 돈이 수십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예. 혹여 다른 범죄는 없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